크게 보면은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근데 사전청약 물량을 잘 보시게 되면 제일 핵심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아니라 하반기도 전형적인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패턴은 19, 20, 21 전약 후강의 그런 모양새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중에서 상승 변수가 공급 부족, 기존의 시장의 유동성이 진입되는 게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로 보여집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중저가 위주의 그런 선호도에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인천 경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크게 보면은 지방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정도의 상승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또한 매매 시장과 거의 동행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자체도 하반기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대비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만큼 이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실거주 요건 강화예요. 새 아파트 입주하다 보면 초기에는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좀 안정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전체 입주 물량도 절반으로 주는 데다가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의 이런 매물들, 전세 물량들이 잠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가 보유세 중과나 이런 것들을 또 좀 전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자연적으로 연동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15억짜리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60%라고 하면 9억인데 이 15억짜리가 20억이 되면 60%를 곱하게 되면 12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9억에서 12억으로 연동 상승하게 되는 이런 하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세 시장도 안타깝지만 우상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하반기에 한국은행 총재가 2번 정도의 인상을 고려한다는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한 2.7%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워낙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일부 올린다 해서 전체적인 대출금리에 100% 다 반영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0.2% 정도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그러면 2.7에서 한 2.9% 정도까지 상향되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3% 아래에서 평균금리가 형성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다소의 심리적인 위축 은 받을 거로 예상이 돼서 매수 심리도가 종전에 이제 한 106 정도의 그런 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중립적인 한 100 정도까지 좀 이렇게 하향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된다든가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하자니 종합부동산세가 2.2배, 2배 이상 오른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 부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3천만 원 부담했다면 지금 7천만 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팔고 싶다는 거죠.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가 더 강화됐어요. 6월 1일부터 기존에는 중과세였는데 이제는 중중과세예요. 2주택자는 양도세를 10% 더 냈었는데 이제는 20% 더 내야 되고 3주택자는 20%에서 30%로 강화됐다. 여기에 장기보유공제까지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팔기가 어렵다입니다. 결국은 다주택자의 선택지는 보유를 하든가 아니면 증여를 통해서 분산을 하든가 별 대안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거래세를 완화해서 세로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자, 1주택자로 사는 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도 0.2%가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더더욱 문제는 이제 1주택자의 양도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가 각종 조건에 의해서 이제 까다로워지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올해부터는 거주 4%, 보유 4% 이렇게 나눠놨어요. 거주와 보유를 다 채워야지 8%를 채우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당정이 양도세 기준을 1주택자의 경우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고 장기보유공제를 오히려 이렇게 구간별로 차등하는
이런 걸 통해서 10억 원 이내의 그런 보유자들은 뭐 양도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긴 했으나 큰 변화는 없는, 10년을 보유했다면 변화는 없는 상태인데,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장기 보유자들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고 말았어요. 1주택자인데도. 그래서 1주택자의 선택지는 우선 한 곳에 10년 이상 머무르는 것은 세제상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집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효하고, 오히려 이제 1주택자가 뭐 하향 지원해서 기존의 비싼 지역에서 매물을 매도를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하향 이렇게 지원하는 약간의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이런 것도 이제 노후 세대에는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이런 식의 회전이 1주택자의 하나의 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는 역시 매수냐 전세 계속 머무르는 뭐 이런 거냐의 선택지인데, 비중을 일단은 매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전세에 머무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 합류를 해서 소유를 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갈아타기, 사다리를 넘는 이런 식의 그 구도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청약 대상자들은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물론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전청약 물량을 잘 보시게 되면 제일 핵심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가 1순위로 꼽아야 되냐면 성남 복정과 위례 물량이에요. 신도시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진 복정과 위례가 충분히 검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 지역은 남양주에 보게 되면 진접 2지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3기 신도시의 북쪽에 위치하는데 3기 신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양역이라는 역이 생기는데, 이거는 지하철 4호선이 거기에 이제 내년도에 연장이 되겠네요. 네, 연장이 되고 나중에는 왕숙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9호선이 풍양역에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의왕 청계 2지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덕원역이랑 가까워요. 인덕원에 이제 GTX 역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오히려 과천보다 여기가 더 효용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 청약은 신도시를 떠나서 이런 입지를 분석해서 철도 접근성이나 이런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임해야 된다 판단됩니다.